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역대 사이영 투표에서 2번 이상 이름을 올린 아시아 투수는 딱 3명입니다. 첫 번째는 데뷔 시즌과 그 다음 시즌 모두 4위를 한 노모 히데오입니다. 다음 선수는 지난해 내셔널리그에서 2위, 올해 아메리칸 리그에서 3위를 한 류현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성과를 낸 선수는 2013년과 올해 2번의 2위를 한 다르비슈입니다. 올해 다르비슈는 아시아 투수 최초의 사이영상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1위표 석장과 총점 123점을 기록함으로써 지난해 류현진이 기록한 1위표 한 장과 총점 88점을 넘어섰습니다. 2012년 데뷔 시즌에도 9위를 한 다르비슈는 지금까지 3차례 이름을 올린 유일한 아시아 투수입니다. 다르비슈는 시즌이 끝난 후 나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바우어에게 표를 던질 것이라고 한 바 있는데요. 2위를 한 소감에 대해서는 디그롬을 앞설 수 있어서 기쁘긴 하지만 여전히 디그롬이 자기보다 레벨이 높은 투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바우어와 다르비슈의 1위표 27대3, 총점 201대 123은 예상보다 큰 차이였는데요. 내셔널리그 사이영 투표에 참가한 30명의 기자 중 유일하게 다르비슈에게 5위표도 주지 않은 LA 데일리 뉴스 기자는 DRA 차이가 컸기 때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베이스볼 프로스펙터스가 개발한 대체 평균 자책점이라고 할 수 있는 DRA에서 실제로 바우어는 2.89인 반면 다르비슈는 3.26이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도 마에다가 3.10으로 2.58인 쉐인 비버에 이어 2위인 반면 류현진은 3.70으로 7위였는데요. 휴스턴 프람베 발데스가 3.3으로 3위였습니다. 그렇다면 토론토 기자 한 명이 류현진에게 표를 주지 않고 발데스에게 5위표를 준 것도 이것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잘 모르는 지표인 DRA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월드시리즈에서 휴스턴에게 참혹하게 당한 다르비슈는 2018년 6년 1억 2,600만 달러, 연평균 2,100만 달러 계약으로 시카고 컵스에 입단합니다. 그리고 부진이 시작됐는데요. 입단 첫 해인 2018년, 그리고 2019년 전반기까지 다르비슈가 기록한 성적은 26경기 3승 7패, 평균자책점 4.99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르비슈는 최악의 먹튀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르비슈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구가 잡히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2019년 전반기 다르비슈는 18경기에서 경기당 3개에 육박하는 49개의 볼넷을 내줍니다. 하지만 2019년 후반기에는 13경기에서 7개로 2경기당 하나를 내주게 됩니다. 이에 2019년 후반기부터 올해까지 다르비슈가 거둔 성적은 25경기 12승 7패, 평균자책점이 2.40인데요. 같은 기간 140이닝 이상을 던지며 다르비슈보다 좋은 평균자책점을 기록한 투수는 1.83인 제이콥 디그롬과 2.24인 게리 콜뿐입니다. 그리고 다르비슈가 2.40으로 3위, 쉐인 비버가 2.46으로 4위입니다. 다르비슈는 같은 기간 10.05에 달하는 탈삼진 볼넷 비율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볼넷 하나당 삼진 10개를 잡아냈다는 의미로 2위 게리콜의 7.14, 3위 쉐인 비버의 6.32, 4위 카일 핸드릭스의 6.14를 크게 압도합니다. 류현진은 4.393진당 1볼넷으로 10인데요. 볼넷을 남발하는 다르비슈는 과거의 일입니다. 저는 이미 몇 차례 다르비슈가 커터 투수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다르비슈는 2018년 13.5%였던 커터 비율을 2019년 36.7%, 올해 43.7%까지 끌어올립니다. 다르비슈의 커터는 선발 투수가 던지는 커터 중 가장 뛰어난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는 공입니다. 다르비슈는 시즌이 개막되기 전인 지난 6월 스플리터와 투심이 합쳐진 형태의 공인 스프림을 본인의 11번째 구종으로 개발했다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스태캐스트에서 잡히는 다르비슈의 구종은 포심, 싱커, 커터, 슬라이더, 커브, 스플리터 6개고 팬그래프상으로는 포심, 싱커, 커터, 슬라이더, 커브, 슬로 커브, 스플리터, 체인지업 8개입니다. 재밌는 건 한신 타이거스 야노 감독이 후지나미 신타로에게 다르비슈처럼 대각선으로 휘어들어가는 슬라이더를 배우라고 했다는 건데요. 다르비슈는 일반적인 형태의 횡 슬라이더와 종으로 떨어지는 종 슬라이더도 있지만 이 대각선 슬라이더를 섞어 던짐으로써 타자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주고 있고 특히 좌우 타자 상관없이 던질 수 있는 공이라는 게 야노 감독의 추천 이유입니다.
또한 컵스 입단 후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킴브럴은 토미존 수술 후 제구가 잡히지 않아 봉인했던 다르비슈의 너클커브를 다르비슈가 다시 던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르비슈의 한 가지 문제는 다르비슈가 공을 던질 때 더 신중해지면서 인터벌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데뷔 초기 다르비슈의 평균 인터벌은 25초대로 메이저리그 평균인 24.9초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19년에는 29.4초로 선발 투수 중 가장 긴 인터벌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은 이 부분이 측정되지 않았지만 다르비슈의 인터벌은 더 길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다르비슈의 변화 중 하나는 다르비슈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배우와의 첫 번째 결혼이 행복하지 않았던 다르비슈는 이혼 후 자기보다 6살 많은 전 레슬링 세계 챔피언 야마모토 세이코와 2015년부터 동거를 시작했고 재혼을 합니다. 세이코 또한 핸드볼 국가대표와 결혼했다가 이혼한 후 재혼한 거였는데요. 세이코는 아버지, 언니, 오빠를 비롯해 집안 전체가 레슬링 가족으로 오빠인 야마모토, 키드, 노미우리는 일본 종합격투기 스타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2018년 9월 암투병 끝에 4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바 있습니다. 어쨌든 배우가 아니라 스포츠 우먼과 재혼하면서 다르비슈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요. 2019년 5월 다르비슈의 부인은 당시 부진에 빠져 있었던 다르비슈에게 자기와 결혼한 후 성적이 나빠져서 자기 탓인 것처럼 느껴진다며 울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르비슈에게는 마음을 잡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다르비슈의 부인은 다르비슈가 시즌을 치르면서 다른 선수들보다도 체중이 더 감소되는 편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신경 쓰고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본인이 운동선수였으니까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있는 부인의 내조를 받게 되면서 다르비슈가 더 잘하게 된 게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컵스 입단 후 1년 반 동안 지독한 부진을 겪다가 반등에 성공한 다르비슈는 가족이 시카고에서의 생활을 만족해한다며 4년 8,100만 달러 잔여 계약을 취소하고 FA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옵트아웃 권리를 포기하는데요. 이에 3년 5,900만 달러로 연평균 2천만 달러에 살짝 못 미치는 다르비슈의 잔여 계약은 사이영 2위를 한 투수의 계약으로는 대단히 매력적인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컵스의 상황인데요. 컵스는 내년 시즌이 끝나면 크리스 브라이언트, 앤서니 리조, 하비에르 바에스, 카일 슈아버가 모두 FA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형 계약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에 컵스가 리빌딩을 선택한다면 대단히 매력적인 매물인 다르비슈 또한 트레이드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르비슈는 컵스와 계약할 때 12팀에 대한 트레이드 거부권을 보장받았는데요. 저는 한 팀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스턴이겠죠. 그렇다면 누가 다르비슈를 데려갈 수 있을까요? 11월 17일 일본의 스포츠지인 스푸니치는 다르비슈가 트레이드 된다면 양키스의 지안카를로 스탠튼과 바뀌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양키스는 스탠튼의 연봉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연봉 보조와 함께 좋은 유망주를 내주지 않으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다르비슈를 데려가게 된다면 양키스는 게리콜과 다르비슈 원투펀치에 2월에 토미존 수술을 받은 루이스 세베리노가 내년 6월 또는 7월에 돌아와 강력한 선발 트리오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다나카의 재계약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바우어보다는 다르비슈가 더 안전해 보이지만 유망주 손실이 일어난다는 게 양키스나 다른 팀들에게는 큰 부담일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다르비슈는 트레이드가 될까요? 트레이드가 된다면 어떤 팀으로 가게 될까요? 올겨울 다르비슈의 행보 또한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